네, 수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식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가면서 단위별로 띄어가면서 한 문장 띡 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직접 이 함수는 어떤 뜻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표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 지표명은 나중에 적고요. 단위별로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변수 나왔고요. 자, flow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 flow라는 함수의 의미는 정수를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22가 있다면 뒤에 .2를 지우고 22만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자, time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나누기 만이라는 이제 수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time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각이 저녁 10시 30분 30초라고 하면 22시 30분 30초.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4개니까 22.3030이 되겠죠? 이때 플로우라는 함수가 정수를 나타내라는 뜻이므로 3040은 지워지고 22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은 뭘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겠죠? 총 22시 30분 30초에서 22시 시간만 나타내라. 변수 a고요. 자, t 곱하기 60이 나왔는데 시간이라는 단위에 60을 곱하라는 뜻이니까 60은 분단위겠죠. 시간을 분단위로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살짝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타임 퍼센트 만이란 뜻은 타임은 어떻게 표시된다 했죠? 22시 30분 30초. 자, 여기에서 퍼센트 만이라는 것은 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뒤에 있는 네 자리를 지우면 앞에 있는 두 자리가 나오겠죠. 앞에 있는 이 두 자리가 23으로 갱신되기 전까지 그 뒤에 있는 네 자리를 표시해 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22시 0001은 22시 1초겠죠. 22시 1초부터 22시 59분 59초까지 22시라는 이 앞에 숫자를 지우면 0001 5959가 되겠죠.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3시 0001이 되면은 새로 갱신한 데이터 값 0001이 다시금 표시가 되고 여기서 다시 23시 59분 59초 이렇게까지 표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식은 시간을 제외한 분과 초를 나타내라. 예를 들어 22시 30분 30초면 30분 30초만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나누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초를 지우고 분만 나타내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30이라는 분에다가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데이터를 더하게 되는 것이겠죠. 즉 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의 분의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분 누적 단위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끝에 괄호를 닫아주고 저장하고 지표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가 표시됐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표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변동성이 높아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지표가 느슨할 때 이 기간이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왜냐면 틱봉이 하나를 움직이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럼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당연히 이 시간은 장마감 1시간 전이겠고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유럽장 시작인 오후 5시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러다가 22시 30분 본장 시간 1시간 전부터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본장 시작하고 30분 되면 바로 누워버리죠. 자, 전부 다 똑같아요. 5시, 11시 반, 5시, 11시 반, 5시, 11시 반. 자, 그래서 제가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지표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지표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이 틱봉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지금 현 시간에 변동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식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처럼 수식을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식을 베끼기보다는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해서 수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변동성 수식도 다음에 강의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단위봉마다 신호음이 울리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들어가시고 사용자 지표 들어가시고 아까 만들었던 분 누적 단위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신호 검색에 들어가세요. 신호 검색 클릭, 새로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수식은 분을 누적시킨 값을 표현해라 그런 수식이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퍼센트 1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분 누적이 만이라고 할 때 만이라는 수치를 15로 나눕니다. 그러면 15분 단위로 쭉 이렇게 있겠죠? 15분도 있고 30분도 있고 45분도 있고. 그럼 그 15라는 단위 안에 15보다 작은 단위에 여러 숫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분부터 14분, 30분이라는 단위 안에 1분부터 14분이 있겠고 45분이라는 단위 안에도 1분부터 14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위가 바로 퍼센트 15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간단히 15라는 단위보다 작은 데이터 값을 나타내라 그런 뜻입니다. 변수 b 나오고요. a1이 a보다 크다는 뜻은 자 a1이라는 것은 a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이전 첫 번째 a 값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a라는 조건이 아까 분 누적이 아니라 15 단위보다 작은 데이터 값이겠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a라는 조건을 다시 설명드리면 15란 단위로 나누게 되면 15, 30, 45란 단위가 생기는데 여기서 1에서 14 이 단위가 바로 a 값이기 때문에 이 a 값이 새로 갱신이 되면 3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 30이라는 숫자 안에서의 1에서의 14가 이 a라는 것입니다. 이게 a면 이게 a1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a1이 a보다 커지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그건 바로 a1의 14라는 데이터가 a의 1이라는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b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15라는 a1의 조건에서 14 값이 30이라는 a 조건의 1 값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15에서 30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15분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위로 쓰려면 지우고 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지표 변수에 들어가서 분을 치고 여기다 30, 5나 60, 분 단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15분으로 하고요. 검색 식명은 미리 알림으로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해 주시고 수식 검증을 누르면 오류가 있다고 뜨죠. 이때는 다시 수식으로 들어가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살펴보시면 되는데 세미콜론을 넣지 않았네요. 변수를 만들고 항상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업 저장 누르시고 수식 검증. 자, 틱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들어가서 자, 신호 검색 적용 미리 알림 누르면 6시, 6시 15분, 6시 30분, 6시 45분 15분봉 단위로 신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고 소리로 알림을 클릭하고 찾기를 누릅니다. 내리다 보면 시세 포착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와요. 시세 포착. 설정하고 확인. 자, 그러면 15분 단위가 갱신되는 순간에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분 전에 미리 알고 싶다 하면 신호를 따로 만들면 됩니다. 창의성이 좀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 아까 만든 미리 알림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변수 b는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내 놓으면 그냥 b라는 조건을 표시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b라는 과정까지는 만들기 쉬운데 이 과정은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15분 단위의 이전 값을 표시해 주는 게 그냥 14분 단위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14분 단위로 하면 자, 예를 들어 여기가 14분이면 여기서부터 14번을 이동해서
여기에 신호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려는 값인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 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단위는 14분 단위의 수식이 아니고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A1이 A라는 조건을 나열해 놨을 때 현재에서 첫 번째 전 A 조건이라고 했죠. B라는 조건이 이 조건인데 B라는 조건은 15분 단위마다 신호를 표시해줘라. 그런 조건이죠. 그런 조건을 B1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네, 이게 B 신호입니다. 그러면 B1이 여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봉에서 B라는 조건을 표시하는 봉이 첫 번째 전 캔들에 있을 때 신호를 현재 봉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전 캔들이 B 조건인 캔들, 그 캔들을 찾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표시하면 당연히 B 조건이 여기 있으니까 다음 캔들인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15분 단위의 조건인 이 캔들 한 칸 전에 신호를 표시해야 된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14번째 이동한 캔들을 찾으면 조건의 1분 전에 캔들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즉 지표 변수가 현재 15이므로 15-1을 한 14를 표시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건의 1분 전에 신호가 표시되겠죠. 마찬가지로 분의 30분을 넣으면 30분 단위에서 29칸 뒤로 이동하면 30분 단위의 첫 번째 전 캔들에서 신호가 표시되겠죠. 여기에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저장, 수식 검증, 확인 누르고 자, 이전에 있던 신호를 지우고 다시 미리 알림 신호를 넣겠습니다. 보시면 29분, 14분, 59분, 15분 봉이 갱신되기 1분 전에 캔들의 신호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수식의 활용은 이처럼 그냥 신호를 켜고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창을 작게 띄워놓고 1분 봉을 킨 다음에 신호만 띄워놓고 네, 소리로 알림을 킨 다음에 네, 창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숨겨서 사용해도 됩니다. 수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응용해서 새로운 수식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므로 수식을 단위로 끄는 원리 설명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드릴 테니 보시고 다른 수식도 직접 연구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